입시에서 산염기는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내는 사람도 편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기도 명쾌하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산염기가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 입시마다 그 문제 여러 개 중에 꼭 한 개는 산염기를 넣거든요. 그때 되게 독특한 산염기 문제를 많이 한 번씩 내는데 아까 보여줬던 게 그 굉장히 독특했던 것 중에 한 예고 또 다른 예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산염기는 전 세계 어떤 책을 뒤져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별로 나오는 예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환경을 만들었는데 자, 어떤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인데 중간이 격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뭔가에 아주 독특한 경계막이 있어요. 이 경계막을 기준으로 양쪽 수용액인데 그 수용액의 부피는 언제나 같게 유지된답니다. 그래서 이 경계막을 중심으로 양쪽 수용액의 부피는 언제나 같은데 이때 여기에 L이라고 쓴 건 왼쪽을 뜻하는 left, R이라고 쓴 건 righ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HA를 처음에 뿅 넣었습니다. 산해리 상수를 보아하니 10n-4승이니까 얘는 약산인 것 같습니다. 약산 HA를 여기다가 뿅 넣어놓은 초기의 몰농도는 1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쨌건 약산이니까 얘는 뭘 할 거란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건 산해리를 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넣어준 것 중 일부는 남아있고 어떤 건 H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면서 A 마이너스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수용액 중이니까 물의 자체 이온화에 의해서 OH 마이너스로 만들어지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경계막은 희한하게도 H 플러스건 OH 마이너스건 A 마이너스건 이온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기적으로 중성인 HA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게 설계된 경계막이 세팅되어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는 이 왼쪽에, 아니 이 오른쪽의 상황을 보니까 이 오른쪽은 민판? 어디 잠깐 갔다 왔죠? 아 진짜로요? 힘내주셔야겠죠? 힘내주셔야겠죠? 아 진짜 민판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곧 전쟁 나게 생겼는데 어? 곧 러시아 지금 우리나라한테 선전포고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어떡하려고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폭격하면 그 민판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잠이 와요? 어?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폭격하게 생겼는데? 진짜로? 어머나, 어머, 아, 무서워. 네. 하여튼 그래. 잘 봐요. 알겠죠? 그래. 진짜. 자, anyway. 그래서 이 오른쪽은, 자, 처음엔 HA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설정 자체도 꼭 무슨 일본 만화 같아. 이게 이제 막, 일본 만화책이 설정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요게 나오고 막 하면 그 세상에 대한 설정을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설정 만화가 헌터헌터 같은 거. 헌터헌터 같은 거 보면 막 낸이 뭐다 무슨 뭐 교 막 해갖고 막 능력 쓰는 막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되게 따라가기 어려운데 이 문제도 지금 설정이 어마어마해요. 알겠어요? 네. 자, 이 오른쪽의 설정은 뭐냐면 첫 번째 처음엔 이게 없었어. 하지만 여기서 공급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HA가 없었는데 공급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이쪽은 완충용액이다. 완충용액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러면 HA 말고 예를 들어 B-HB 이런 애들이 공존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어떤 짝산과 어떤 짝염기로 구성된 완충용액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완충용액에 대해서 HA가 들락날락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이 녀석들 때문에 pH가 8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B-가 뭔지, HB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 있을 거지만 이 녀석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pH가 8로 유지된다. 그러면 이 설정 속에서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몸풀기 문제예요. 그래서 최종 평형 상태에 양쪽에 그 농도가 같게 유지되는 화학종은 누구겠느냐? 바로 이거겠죠.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얘만 유일하게 들락날락하니까. 그리고 양쪽에 뭐 부피도 같고 여기도 수용액 여기도 수용액이면 HA 입장에서 뭐 양쪽에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HA. 근데 이제 2번부터 문제가 이제 약간 깔롱지기 시작합니다. 자, 2번은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그 농도가 어떻게 되겠냐?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요 오른쪽은 어쨌거나 완충 용액이네요. 맞죠? 그래서 pH가 8 요걸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고정된다는 얘기예요. 고정된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오른쪽에서 저 HA의 산해리 평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산해리 상수는 뭐분의 뭐예요? H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지금은 right 오른쪽의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산해리 상수는 애시당초 뭐라고 했었냐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래요. 이건 변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H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약간 숫자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군요. 바로 저기에 있는 right의 A-의 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10의 4승 곱하기 오른쪽에 존재하는 HA의 농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별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뭐 이렇게 금방 나올 겁니다. 되죠? 자, 그 다음 2. 그런데 이때 얘는 이 오른쪽은 여기서 중요한 건 염기성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pH 8이란 얘기인데 pH 8이면 염기성 맞나요? pH 8은 당연히 염기성이죠. 그게 지금 오른쪽이 pH 8 염기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단순히 숫자가 제시되어 있고 다른 답을 구할 수 있는 정보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뭐가? 염기성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오른쪽으로 넘어간 HA는 어찌됐건 산이죠. 염기성 조건에선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산해리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맞나요? 여러분, 산하고 염기는 반응을 잘해요, 못해요? 산하고 염기는 반응을 매우 잘하죠. 매우 잘하기 때문에 HA가 약산이니까 염기성인 상황으로 넘어가면 중간가 돼가지고 싸그리 A-가 될 거다. 맞나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것이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넘어간 HA는 거의 대부분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 오? 그러면 HA 입장에서는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어떻게 이 정도? 내가 글이 작나? 어떻게 형? 그래. 시원 미안해요. 좀 더 크게 쓸게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알겠어. 너무 안타깝다. 저기 재혁아 안타깝죠? 재혁이 안경 좀 빼서 빌려줘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 안경이 사람 눈에 맞아야지. 그래요? 네. 재혁이 그래도 은근히 친절하다. 그래요. 역시 사람은 이걸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친절한 재혁 씨. 아니 뭐 그렇게 부정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 자, 재혁이 정도면 아주 러블리하죠. 러블리하고 상큼하죠, 아주. 하여튼 그래. 네. 하여튼 그렇다. 내가 남의 외모로 뭐라 할 입장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자, 어쨌건 요거 자 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르 샤텔리에 샤텔리에 원리에 의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경계막을 중심으로 HA는 옮아갈 수 있다고 했죠. 옮아가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져야 되는데 얘는 넘어가자마자 뭐가 되죠? A-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환경이 뭐니까요? 염기성이라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부 넘어가서 남아있어야 양쪽이 같아질 텐데 넘어가자마자 A-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자마자 A-가 되는 거예요. 즉 HA가 아무리 넘어가 봤자 여기에는 HA가 남아있어야 남아있질 못해요. 남아있질 못하고 전부 다 A-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 결국 레프트의 거의 대부분의 HA가 right로 옮아가서 A-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뭔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right에 있는 A-의 농도가 얼마? 물론 근사적으로 1몰이 되겠구나. 그냥 거의 다 넘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얘를 어디에 넣어 볼까요? 여기에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A의 농도가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요. 결국 그냥 오른쪽에만 놓고 생각을 해봐요. 오른쪽에 HA로 존재하는 녀석의 비율 10n-4승몰 농도. 오른쪽에 A-로 존재하는 녀석의 농도 1몰. 자, 거의 대부분이 염기성 조건에서 A-가 됐다. 이 가정은 틀린 것 같아요. 꽤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잘 들어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앞선 1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요거와 요거 왼쪽과 오른쪽에서 HA의 농도가 뭐하다 그랬어요? 같다 라고 했었죠?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얘가 왼쪽에서도 똑같이 저 정도로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됐죠? 이렇게 2번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보를 여기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왼쪽엔 HA가 10의 마이너스 4승몰 있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엔 HA가 10의 마이너스 4승몰 있는 건 맞는데 A 마이너스가 거진 1몰 정도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 풀이의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괜찮아요? 괜찮죠? 자, 지우자. 세 번째. 그러면 pH 어느 쪽? left. left에서 pH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저 왼쪽에서는 누구의 간섭 없이 HA의 산해리가 이루어지죠. 맞나요? 맞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H 플러스의 농도와 A 마이너스의 농도가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 대 몇으로 이온화를 하니까요. 여기서 1대 1로 이온화를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근사적이에요. 왜 근사적이죠? 왜 근사적이죠? 자, 1대1로 이온화하는 거 맞죠? 근데 1대1로 이온화하니까 1대1로 있을 거라는 논리인데 사실 이건 정확한 내용이에요? 근사적인 거예요? 근사적인 거예요. 왜 근사적이죠? 그렇지.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KA. 자, KA 어떻게 될 거냐? H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은 left, left, left 왼쪽에 대한 얘기죠. 어쨌거나 KA는 문제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는 근사적으로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HA left는 그 양이 얼마냐? 앞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시간은 맞아요?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왼쪽에 있는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돼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pH로 바꾸자면 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요 지금 여기서 풀었던 문제 뭔가 뉘앙스가 비슷해요? 뉘앙스가 매우 달라요?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뉘앙스가 같아요?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너무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근사적으로 풀면 돼요? 근사적으로 풀면 좋댔어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근사적으로 풀었더니 다 틀리죠? 그래서 매우 체계적으로 하나도 빼지 말고 꼼꼼히 다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게 아까 앞에서의 문제였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 문제는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풀고 있어요. 매우 근사적으로 풀고 있어요. 매우 근사적으로 풀고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매우 근사적으로 풀고 있죠. 매우 근사적으로 풀고 있죠.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근사적으로 풀어도 될까요? 에이,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도 엄청 체계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줄게요. 빈판 지워도 되겠어요? 줄게요. 자. 사실 이 답이 맞아요. 알겠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너무 그냥 대충 푸는 거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가정에서 풀고 뭐 이런 거 무시해. 근데 됩니다. 알겠어요?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한번 1, 2, 3, 4 체계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질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질량 보존이 나타날 거냐? HA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왼쪽에 있는 놈도 있고 H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맞나요? 자, HA는 원래 왼쪽에 있던 게 사내리를 통해서 A-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의 HA는 HA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간 HA가 염기성 조건에서
중화 반응이 돼서 A-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A의 모든 합은 일몰이 돼야 되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HA의 유일한 공급이거든. 처음에 왼쪽에 HA 일몰 농도로 넣어준 게 그것이 HA 전체의 유일한 공급이거든. 그럼 그게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가수분해를 했건 뭐 산해를 했건 그 A라는 단위를 다 더하면 처음이나 똑같아야 될 거라고. 뭐가 알겠죠?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우선 이만큼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로 바꿀 수 있죠. 맞나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농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거든. 이 독특한 시스템에서.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놈은 자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10의 4승이라고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자, 이 10의 4승은 어디서 나왔었어요? 여기가 완충용액으로 pH가 8이었죠. 그리고 이 녀석의 산해리 상수가 10의 4승이었는데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존재하는 A-와 HA의 비율이 10의 4승이었잖아요. 뭐만 알겠어요? 아까 2번 풀면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왼쪽에 HA, 왼쪽에 HA, 왼쪽에 HA로 다 묶이는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왼쪽에 A-의 농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산해리 상수. 산해리 상수가 아니고 다시. 자, 그럼 이제 이게 약간 조금 더 그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 HA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싹 묶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12,000 곱하기 HA 왼쪽 그 다음 A- 왼쪽이 1몰 농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뭐냐면 이것 더하기 요거 한 게 12,000로 표현된 거예요. 되십니까? 됐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놈 대신에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쓸게요. 바로 K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 라고 이만큼을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면 산해리 상수의 정의가 이것분의 요거잖아요. 즉 왼쪽에 존재하는 요거 세 개 농도 사이가 바로 산해리 상수를 규정할 테니까 얘를 산해리 상수로 바꾸었어요. 그럼 이때 뭘 할 수 있냐면 이 독특한 시스템에서 A-라고 하는 부분을 H 플러스의 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A-의 농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산해리 상수 더하기 12,000 곱하기 H 플러스 농도 분의 H 플러스 농도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의 농도를 H 플러스의 농도로 바꾸어 표현하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전하량 보존을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서는 전하량 보존 고려할 수 있어요? 고려할 수 없어요?
오른쪽에서는 전화량 보존은 절대 고려할 수 없어요. 왜죠? 오른쪽에서는 전화량 보존 생각하면 돼요. 전화량 보존하면 다 틀려요. 오른쪽에선. 여기서는 전화량 보존 쓰면 맞아요. 전화량 보존 쓰면 다 틀려요. 여기서는 저런 전화량 보존 쓰면 다 틀려요. 왜죠? 완충 여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충 여객도 이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이온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전화량 보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왼쪽에서는 전화량 보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쓸 수 있죠. 왜냐면 왼쪽에서는 이온의 종류가 명백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왼쪽은 오직 HA의 이온화와 그 다음에 물의 자체 이온화만 벌어지기 때문에 왼쪽은 무조건 이온이 명백해요. 그러면 왼쪽에 존재하는 이온은 H 플러스 OH A 의 종류라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전화량 보존은 어떻게? 양이온은 H 플러스, 음이온은 OH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풀어요. 그러면 왼쪽에 H 플러스 농도는, 자, OH 마이너스 농도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KW를 H 플러스로 나눈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나요? 그리고 왼쪽에 OA 마이너스 농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거 그대로 넣어요. 짜잔. 무슨 말 알겠어요? 아, 그러면 드디어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H 플러스만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쭉 전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짜잔, 이게 돼요. 그러면 KA는 값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KW는 값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요거 놓고 3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요 왼쪽에 H 플러스 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진짜 풀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거 풀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오! 그렇다면 이 풀이 혹은 이렇게 도달하게 된 가정들 제대로 된 거란 얘기예요? 매우 틀린 거란 얘기예요? 오, 제대로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지금 풀었던 문제에서 어떤 교훈을 가져갈래요? 어떤 교훈을 가져갈래요? 내가 왜 이 두 문제를 연달아 풀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문제 속에서 어떤 교훈을 가져갈 거냐고요? 어떤 문제풀이의 전략을 가져갈 거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 교훈. H 플러스가 미주수인 문제,
H 플러스가 미지수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H 플러스만의 방정식이 H 플러스가 미지수인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H 플러스가 미지수인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H 플러스에 대한 고차 방정식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차 방정식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입시 과정에서는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만난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푼다는 얘기예요? 못 푼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입시에서는 해서는 안 될 접근이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근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근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근사적으로 접근을 해도 잘 맞아 떨어지게 출제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3번 문제가 뭐예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pH를 구하라고 했죠. H 플러스를 구하라고 했죠. 이땐 절대로 체계적으로 풀면 안 된다고요. 입시에선 알겠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앞선 문제 있죠. 이거 말고 앞선 문제. 그 앞선 문제는 뭐냐면 H 플러스를 기제시하고 H 플러스를 줬죠. 그래서 pH가 3이다. pH가 4다. 줬죠. 제시하고 다른 정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 계산이 좀 지저분할지언정 어떻게 돼? 1차 방정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출제진이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복잡하게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최종 계산은 1차 방정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아까 앞에서 봤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H 플러스를 미리 제시하고 나머지 뭐 넣어주는 부피가 얼마냐, 뭐 몰수가 얼마냐 그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대수적으로 1차 방정식만 풀면 되니까 이런 타입의 문제는 가장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체계적이란 말은 질량 보존과 전화량 보존을 써서 풀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순차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 보면 안녕. 다음 시간엔 침전 평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